중국에서 소매점을 열게 된 계기와 소매점을 어떻게 확장시켰는지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은 지금 부산에 있는 YG 파크고요. 여기서 제가 두 개를 오픈해서 약간 고정적인 수입을 낸 다음에 중국으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여기 YG 파크 할 때만 해도 이때만 해도 오프라인 매장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잘 되는 데는 잘해요. 그래서 바로 중국에 넘어갔는데 광저우 갈 때는 아시아나하고 남방항공 두 개가 있습니다. 아시아나가 가끔 가다가 더 쌀 때도 있고요. 근데 아시아나가 훨씬 낫죠. 기본이라든지 뭐 스튜어디스 그런 서비스라든지 그다음 음식 이런 게 아시아나가 훨씬 낫긴 낫습니다. 근데 남방항공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남방항공인데요. 그 가끔 가다가 뭐 예의 없는 그런 손님들 뭐 시끄럽게 하고 하면 조금 스트레스 받긴 받는데 자주 타니까 뭐 그런 거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많이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뭐 거의 버스처럼 막 관광버스처럼 이용하더라고요. 비행기 자체는 아시아나나 남방이나 크게 차이를 못 느낍니다. 보통은 직항으로 타는데 요즘에는 또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미리 표를 못 끊으니까 동방항공 같은 거 끊어가지고 다니고요. 이게 기내식인데 약간 확 중국 느낌이 나죠. 저는 괜찮은데 몇몇 분들은 잘 못 먹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맛없다고 하면서 약간 미식미식거리는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중국에 직접 간 게 아니라 원래 하고 있던 의류 매장에 있는 본사에서 중국에 있는 자리가 낫다 가겠냐 해서 간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뭐 저는 다 준비가 된 줄 알고 갔죠. 근데 준비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계약만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여곡절을 겪고 이렇게 매장을 오픈했어요. 처음에 오픈해서 했는데 여기가 신규로 그 만든 백화점입니다. 신규로 만든 백화점 입점하는 거는 이게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왜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상가나 백화점이 안정권에 들어가려면 최소 1년 아니면 2년을 이렇게 겪고 난 다음에 이동인구가 들어가는데 처음에 오픈하면은 한 반년은 텅텅 비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같이 갔던 그 많은 한국 분들이 6개월 만에 많이 떠났습니다. 한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중국의 다른 도시로 간 분들도 많죠.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나니까 한국 분들이나 다른 매장들이 쫙 빠지고 또 다른 매장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매장은 1년에 인테리어를 한 4번이나 하는 거예요. 이거 도면이고요. 처음에 도면만 보고 갔죠, 중국에.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한 겁니다. 근데 이게 계기를 첫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아주 의미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스타트를 못 끊었으면은 이런 아가씨라는 이런 브랜드를 새로 만들지도 못했을 거고 다른 것도 아마 못했을 겁니다. 또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중국에 큰맘 먹고 갔는데 그 첫 매장이 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라서 이걸 그냥 접고 오려니까 너무 좀 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털고 그냥 다 쏟아붓자 해가지고 매장들을 바로 또 주변에 다시 만들었습니다. 재계약을 하면 좋은데 재계약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재계약 되기 전에 적어도 반년 전에는 다른 매장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오픈을 했었습니다. 중국은 지금 자본주의가 도입되면서 뭔가 빨리빨리 막 이렇게 바뀌는 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느껴가지고 많은 뭐 광저우 우리 협회라든지 그리고 중국 지인들하고도 뭐 교류도 하고 또 사장들하고도 교류도 하고 이렇게 많이 나름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중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견딜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할 수 있을지. 그래서 먼저 중국에서 그렇게 털을 닦고 계신 분들을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 다 똑같았어요. 좋은 시절 다 끝났다.
이제 한국 사람이 살 곳이 없다. 중국 사람들 너무 발전했다. 이런 말이에요. 보시면 중국 매장인데 뭐 일반 한국 매장이랑 다를 게 없고 더 어떻게 보면 더 오히려 더 멋집니다. 이거 지금 마네킹 서 있는 모습만 봐도 보시면은 마네킹들이 서 있는 것만 해도 다르죠. 예. 유학을 10년 전에, 20년 전에 전 세계로 가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빠링호, 지우링호, 예, 20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사업 자체를 중국을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예전에 일본처럼. 일본도 예전에 세계의 것을 받아들이자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 이런 옷들 보면은 카피 수준을 넘어서 카피 플러스 뭐 혁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멋지게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한번 동영상 보시겠어요? 이런 연예인 사진들 같은 경우도 바로바로 카피를 할 수 있습니다. 한 이틀 안에 바로 카피합니다. 물론 중국에 돈을 벌러 간 거긴 한데 그거보다도 꿈이 첫 번째였죠. 뭐야 이거? 이거는 하얼빈 맥주라고 광주에서 자주 마시는 맥주입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싸고. 초반에는 음식 때문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거의 2달 정도는 계속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먹었어요. 막, 막 약간 비릿한 그런 느낌의 맛이 너무 싫었거든요. 양념도 안 치고 그냥 막 그렇게 뭐 삶아 먹는 그런 느낌. 네, 요거는 이제 옷을 싼 화면이고요. 직원들 간식으로 이렇게 음료수 같은 거를 많이 사줬습니다. 이런 음료수들이 굉장히 맛있고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워낙 더운 지방이고 또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니까 이런 거 마셔줘야죠.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거 빼고는 괜찮죠. 이렇게 있다가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 그 중국 사장 한 명을 만나면서 약간 이 중국에 대한 이런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장인데 이 사장이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인데 굉장히 똑똑합니다. 옷가게를 오픈하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오픈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강의를 들어 다닌답니다. 이런 강사들이 있는 경영학원이죠. 우리나라처럼 경영대학원에 가서 뭐 경영대학원, 그러니까 학위를 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경영을 배우겠다 싶어가지고 학원을 가서 이런 명강사들의 수업을 듣는 겁니다. 이 명강사들의 수업을 들어보면 진짜 이건 뭐 진짜 맞는 얘기구나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딱 진짜 사장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그런 말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맞는 얘기거든. 사실은 주요한 얘기는 뭐냐면 사장이 없어도 굴러가게 만드는 게 진정한 경영이다.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근데 효율적으로 사장이 다 뛴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망친다. 뭐 이런 겁니다. 한번 수업 잠깐 들어보시겠어요? 真的像志华老师说的，我太有福报了。一路走来，我没有遇到太大的问题，因为我在最危险的时候、最困难的时候遇到了志华这个平台。 이 수업을 들으면서 도매 소매 하는 거에 대해서 접목을 어떻게 시킬까 하는 걸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수업 자체가 비싸거든요. 하루에 수업 들으면은 짠 게 하루에 10만 원, 그리고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한국 돈으로 300만 원도 합니다. 수업료가 300만 원. 대단하죠. 저는 300만짜리 수업을 안 들었어요. 근데 아까 그 사장은 300만짜리 수업 들어가지고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장 혼자 다 할 수는 없다. 투자, 관리, 사입이나 생산, 그 다음 제품 기획, 운영, 자금 관리 운영 이런 거를
다 할 수 없으니까 맡겨야 된다. 자기는 사입하고 생산, 의류 초이스죠. 그거 빼고는 다 직원한테 맡긴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직원한테 야 그러면 야 점장 네가 맡아 좀 하면 안 되겠냐. 한국 자주 가니까 또 상해도 가니까 그러니까 못 하겠대요. 그 얘기를 다시 아까 그 사장한테 얘기하니까 야 안 한다고 하는 사람 못 한다는 사람한테 왜 하냐. 원래 하던 사람을 초빙해야지. 그래서 자기는 원래 하던 사람을 초빙해서 관리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 의류회사에서 일하던 그런 직원을 경력 있는 직원을 이런 간부로 앉혀가지고 일을 시켰어요. 자기 오른팔처럼. 그걸 보고 나서 땡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좀 가르쳐 달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내가 참 이런 운영하는 게 너무 어렵다. 매장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관리도 안 되고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얘기하니까 관리를 하면 안 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돌게 해야 된다. 그 시스템 중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직원 운영 내용입니다. 그리고 월급이나 인센티브에 대한 규정을 완벽하게 딱 정하고 그리고 견습생 같은 경우도 기준을 해서 좀 못한다 그러면 바로 잘라버리고 직원을 그냥 소모품 다루듯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끼리 경쟁시키고 뭐 당연히 싸움 나겠죠.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수익 올리려고 하는 거니까 직원들한테 잘해주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직원들이 서로 경쟁해가지고 피 말리게 해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논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경영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사람이 나쁘다 좋다 이걸 평가하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중국 사장들한테 나는 중국 우리 직원들이 저랑 같이 일을 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의 표정이 뻥 찌는 거예요. 뭐 미쳤냐? 너 그래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래? 뭐 이런 마인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죠 어떻게 보면. 수익이 조금씩 나는 거를 뭐 돈을 모으거나 이럴 탈 개념은 안 되는데 수익이 나면 무조건 재투자를 하는 겁니다. 재투자라는 거는 다시 매장을 오픈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장 아까 그 사장에게 그런 컨설팅을 좀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어떤 매장을 하나 오픈하는데 내 브랜드를 하나 오픈하는데 너의 경영을 좀 받고 싶다. 그럼 네가 그 지금 경영하고 있는 그 관리시키고 있는 그 관리자가 내 매장도 관리하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얼마 주겠다. 아니 얼마 주고 그 이상 매출이 나면은 그 이상 매출에 얼마분을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진짜 인구는 엄청납니다. 제가 연예인이 아닌 이상 제가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한다고 해서 매출이 팍 늘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같은 면적에 9개를 오픈했는데 지금 9개 오픈하면서 그 전에 폐업한 게 3개입니다. 예, 지금 9개죠. 예. 여기서 제 지분 이 투자가 들어간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예. 같이 지금 수익을 나누고 있습니다. 적자 나는 부분은 다행히 없고요. 아직까지는 한 번씩 적자 날 때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1년으로 따지면 적자가 아니죠. 그리고 폐업 같은 경우는 장사가 안 됐다기보다는 임대료가 너무 올라가지고 폐업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지금 요게 이제 지금 새로 오픈한 매장이고 지금은 직영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오픈을 할 생각이 없고요. 앞으로는 대리점을 많이 모집을 해서 할 예정인데 대리점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 있는 다른 도시 뭐 선전이라든지 광주 근처에 있는 거 그다음에 불산 그 외에 다른 성 광동성 말고 뭐 운남성 그다음에 차오산 말고 약간 북쪽 상해 밑에 쪽 그쪽으로 해서 지금 가맹점을 지금 많이 모집하고 있고 선전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지금 자리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할 텐데 이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놓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만들기가 어렵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괜찮다고요. 이게 굴러가는 게 어쩔 수 없이 사람이 굴러가는 거거든요. 이 기계가 아닌 다음에야 사람이 있어야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인재를 데리고 와서 합당한 보수를 주고 또 그런 거의 또 합당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 그래야지 수익이 난다. 그리고 도태되는 직원, 말 안 듣는 직원, 그리고 잘 못하는 직원은 자르는 게 정답이다. 그건 뭐 데리고 있어봤자 될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걸 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참 어렵죠. 뭐 직원을 자르고 이런 게. 근데 중국에서는 얘기합니다. 네가 이러해서 너를 자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직원은 얘기하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죠. 한국 같으면은 이거 뭐 노동청에 고발해야겠네. 한 달 월급 더 주세요. 뭐 이렇게 하겠지. 아니면 노동청에 가서 얘기하면은 그런 부분은 민사로 하시고요. 뭐 이렇게 하겠죠.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처음에 외자 법인을 했거든요. 제 이름으로 법인을 차려가지고 했었는데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최소 한국에서 1억 정도를 달러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은행으로 넣어야 되거든요. 다시 그 루즈가 너무 심하고 그 외에 한국인, 외국인 명의로 들어오게 되면은 제약받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취업 비자도 무조건 해야 되고. 근데 관리를 하면서 취업을 해가지고 하는 거는 취업 비자가 없어도 됩니다. 뭐 매장에서 일을 하지 않는 한. 그 외에 그 외자 범위 만드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거의 반년 걸리고 막 그러거든요. 하지만 중국인 명의로 하면은 금방 하고 그리고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제약받는 게 없습니다. 이 사진은 쭝따라는 곳인데 원단 시장이 있는 곳이죠. 거기에 디자인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자주 가서 이제 새로 나오는 디자인들 같은 것도 샘플 뜨고 패턴 뜨고 해서 그 근처에 있는 공장도 한번 수비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완전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유행할 것 같은 막 뜨고 있는 그런 디자인을 약간 변형해서 하는 편이죠. 그리고 직원을 너무 이렇게 감성적으로 이렇게 잘 대해주려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업에 안 좋다는 거.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차장하고 직원하고는 말을 안 하는 게 좋고 뭐 회식 때 그냥 잠깐 얘기하는 건 몰라도 평소에는 그냥 인사도 안 합니다. 차장하고 그렇게 약간 거리를 두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거죠. 그런 부분은 중국에서 많이 배웠고요.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괜히 나가면 안 좋고 하는 것보다. 근데 또 중국은 또 웃긴 게 아주 안 좋게 나간 것 빼고는 나가더라도 나중에 놀러 오고 막 그럽니다. 연락도 하고. 그런 게 참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입 방법, 그 다음에 사입 과정, 절차, 뭐 비용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편법적인 거 이런 거 불법이 아니고요. 편법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동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